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오후 이제 2시 본회의에 오늘 상정할 것이다 하는 네.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참 그 잔인하죠. 이 민주당이 왜 잔인한지 압니까? 자기들 정당성의 근거가 자꾸 흔들리니까 이런 네.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추경호가 그 나는 영장을 청구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요. 당시에 그 추경호와 같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빼고 190명이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추경호는 사실은 당사에 있다가 다시 의사당 쪽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방해를 할 생각이었으면 네.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끝까지 추경호에 대해서 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 민주당 의원들 요사이 특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신문에도 이제 그런 기사가 가끔가다 나오는데 너무 이 노골적 아니냐. 네. 지금 사법 계획 하겠다는 것만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몇 가지가 되는지.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위헌적인 요소를 다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눈도 끔찍 안 해요. 네.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랍니다. 거기다가 뭐 좀 이따가 나는 그 다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외국에서 들어오자마자 놀랍죠. 검사들 감찰하고 그리고 변호사들 얘들 수사해라. 개별적인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지시하고 개입하는 걸 과거 어느 대통령이 했습니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네요. 예. 이재명은 합니다. 예, 이재명 어쩌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구호가 가장 맞는 구호인 것 같나요? 이번에 오늘 이제 네. 오후에 있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네. 추경호 의원이죠. 체포 동의안 이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것을 오늘 누가 이제 체포 동의안을 이제 통과시켜 달라는 말을 하게 될지 법무장관이 대개는 하는데 특검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건지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는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명도 안 왔어도 네. 민주당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미 의결 정족수가 다 충족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이제 표결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표결 방해에 대해서 저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전 변호사도 계시는데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네. 원내대표라는 직함이 표결을 강제적으로 방해하고 강제하고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게 있다는 대전제하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서 어떤 의자에 묶어놓은 것인지 그리고 가령 어떤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이번 표결안은 참석 안 하는 것이 좋겠어 라든지 또는 나는 반대할 거야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의사를 묻고 서로 토론하면 이게 위법행위입니까? 아니 근데 그리고 100번을 양보해서 가령 이게 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표결에 대해서 그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했어도 그거는 국회법 위반이지 형법 위반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란 혐의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에는 이렇게 동료 의원들의 표결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것. 가령 투표함을 들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다든지 네. 그렇죠. 또는 이 기표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그렇습니다. 했다든지 이럴 때 이제 국회법으로 다 이걸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바로 이제 아직 뭐 내란인지 아닌지도 불확실한 그 계엄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내란에 대해서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이거를 계속 이끌고 가는 이유는 체포동의안 통과가 확실시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서 다음 주 어느 시점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12월 3일로 대다수 언론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11월 27일에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느냐.
그래야만 영장 실질 심사 판사가 민주당 쪽에서 원하는 그 판사가 딱 당번인 날. 아다리가 맞을 것이다. 네. 예, 전문 용어로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설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추경호 체포동의안 통과 영장 발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또 다른 의원들에 대한 또 이제 추수적인 어떤 작업들을 해서 결국은 내란 정당으로 몰고 유연 정당 해산 심판까지 어떤 로드맵이 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제 주변에 이제 법률가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이 문제를 입에 올렸는데 네. 올리 방송할지도 모르고 올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전제가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국회법 위반이 아니고 내란죄여야 된다. 내란죄가 일단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선고도 마찬가지인데 1월 21일로 예정돼가 있거든요. 그 네. 날짜가 왜 1월 21일인가 나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마 33부 재판부도 결국은 지기현 부장이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그 결심을 할 때 정도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 그걸 대충 보고 할 것 아니겠느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리 니편 내편이 있다 하더라도 뭐 사법부도 지금 다 쪼개지가 있으니까 니편 내편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판사라도 아니 나는 이쪽 편이야 이래서 이건 내란죄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돼도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전 통보가 있어야 무슨 내란 주요 종사자가 되고 표기를 방해가 되죠. 사전 통보가 없다는 것은 이미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대다수 국무위원들 입에서 다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는 이거 영장 발부할 판사는 아마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뿐 아니고 많은 그 법률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오늘 아침에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뉴스인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이 표결이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979년이니까 지금부터 46년 전 그때 김영삼 의원이 제명이 됐었는데 그 개인 의원 제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제명이었다. 그 파동은 대한민국을 흔들었고 그 효과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놨다. 독재에 맞선 시민의 분노가 부마항쟁으로 타올랐고 유신 체제가 무너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똑같은 일이 오늘 벌어질 것이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12월 3일 날 계엄 해제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17명이 이제 불참을 한 걸로 그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요? 민주당. 죄송합니다. 네. 예. 네. 네. 김민석 의원이 대표적으로 영등포 갑인대 지역구가 네. 불참했습니다. 네. 지도부 역할을 하느라고 승계 순위를 작성을 나는 지시하고 이런 거 정리하느라고 늦었다라고 훗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박범계 의원이 지방에 있어서 상경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대전 서구 을입니다. 박수현 서울 중량갑 출입 제지로 지금 내가 못 들어오게 됐다. 안규백 의정부 을 내가 지금 지방에 있어서 지역에 지금 뭐가 행사가 있으면 못 들어왔다. 양문석 부산 해운대 양문석 의원이 지역구가 어디죠? 저 안산인가요? 네. 지방 상경이 또 지연됐다. 저는 관심 없는 사람 네. 지역구는 네, 안산 맞습니다. 정동영 예. 그다음에 지방상경 지연 추미애 출입 제지 황정아 지방상경 지연이다. 박용갑 지방상경 지연이다. 장종태 지방상경 지연이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계엄 선포가 10시 27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본회의가 새벽 1시에 열렸습니다. 네. 2시간 30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예.
비록 차를 갖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네. 2시간 30분 만에 못 올 수 있는 거리는 일단 대구 정도. 거기도 KTX 타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네. 정말 국회의원이 이런 화급한 상황에서 내가 네. 표기를 해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정말로 미친 듯이 쐈으면 저는 2시간 반에도 가능하다고 그럼요. 보거든요. 네, 그럼요. 도대체 우리나라 어느 지방에 어떤 상태로 계셨길래 이 표결에 참석을 못 하셨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도 네. 추경호 의원하고 네. 묶어서 네. 같이 이제 내란 그 중요 임무 종사자로 네. 같이 표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은 그러면은 왜 그럼 안 오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요. 네. 지금 국회 담벼락에 예. 여기는 우은식이 월담하신 곳 표지를 만들어 갖다 붙여.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개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명국에 네. 네.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 나라입니다. 지금 네. 이 정치 세력이 여기 우은식이 담 넘은 곳이다고 그 표지판을 만들어 갖다 붙여놓아요. 돈 들여가지고 국가 예산 가지고 4억 원을 쓴답니다. 예. 네. 12월 3일 날 4억 원을 쓴대요. 그 행사비로. 내가 보면 좀 기가 막혀요. 이게 우리가 북한 평양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하는 사진을 보면은 뭐 도포 뭐 이런 거 입으셨죠. 네. 도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두루마기. 마고자? 예. 두루마기를 입으셨는데 이게 정말로 포토제닉하기 위해서 입은 거 아니냐? 아니 하는 의혹이 그런데 정말. 근데 박 국장님 네. 정치인들 얘기할 때는 네. 절대로 뒤에 경칭을 쓰지 마세요. 네. 입으셨는데 이라면 네. 듣는 그 제가 그랬습니까? 국민을 네. 못 오가는 얘기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화급한 시점에 두루마기까지 챙겨 입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방에 있어서 못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 대륙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게 화급한 일이었다면 왜 오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입장은 이겁니다. 10시 59분에 의총을 최초로 소집한 장소는 국회였다. 당사로 장소를 바꿨다가 11시 22분 윤 대통령과 2분 통화를 했다. 그다음에 국회로 다시 소집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은 간단해요. 야 지금 이게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공지가 잘 안 됐었고 그다음에 문제는 내가 정말로 표결을 방해할 거였으면은 국회로 왜 들어가냐 멀리 도망가지 그 얘기잖아요. 국회로 돌아갔다는 것 때문에 정말로 이거를 내란 무슨 혐의였죠?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주요 임무 종사. 예. 제가 볼 때는 주요 임무를 지금 배정받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내가 네. 하는 말이 제가 가정법으로 이런 거 한번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만약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그 계엄 해제 그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면 이 사람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핵심적 질문이에요. 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이 특검한테 묻고 싶어요. 네. 야 들어가 갖고 반대표 던지면 야 그러면 100% 찬성표를 원한다면 표결을 뭐하러 하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로는 네. 적어도 반대표를 던지면 예. 무조건 내란 그 공범이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럼 표결을 뭐하러 해요? 내란에 찬성을 했으니까 네? 내란 해제하면 안 된다 이런 거니까 말이죠. 쉽게 말하면 어떻든 형식은 어떻든 대통령의 국가 긴급군 행사거든요. 비상계엄 선포는. 네. 그런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래서 곧장 내란제 프레임을 지금 뒤집어 씌우잖아요. 네. 그리고 요새 하는 말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면 갈수록 계속 에스컬레이트가 돼요. 네. 엄청난 범죄다. 이건 정말 쉽게 말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내란죄는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내란죄다 이겁니다. 오늘 아침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신문을 검찰이 보니까. 한덕수 총리 어제 근데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나온 검찰이 그랬더라고요. 예, 특검보가 45년 전 내란보다 더 국격을 손상시켰다. 그걸 왜 여기다 갖다 붙이나?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휴. 내 자신이 솔직히 내 이렇게 말해도 나 떳떳한 게 이게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그 다음에 방송을 사흘 동안에 한 2개를 공식적으로 나가서 참 허무한 웃기는 짓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내란제 프레임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이 비상계엄이 아무리 허망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도 내란제는 아니다. 이게 왜 내란제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내란제는 아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지금 내란제 아니다고 얘기하면 내란 공범이 될 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입을 닫고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란 선동죄가 되는 거죠. 요새 허영 교수님 입 꽉 닫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냥 말해봤자 뭐 때려주는 사람이 욕밖에 안 하니까 네. 그 선생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해병대 특검이 가장 이제 내란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간단치 않아요. 박성재, 황교안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이 절반이 기각됐고 네. 저 해병대 특검은 90%가 아니 최해병 특검은 90%가 기각이 맞습니다. 됐고 그래서 지금 민중기 특검이 본인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판인데도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우리는 봐라. 이게 몇 명 빼놓고 다 구속 다 됐지 않느냐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청건수를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제가 확신이 없는데 12건 중에서 발부된 게 7건이고 이제 기각된 게 5건이다. 우리가 발부가 그러니까 더 많지 반반이에요. 않느냐. 반반이고 이 최해병 특검은 뭐 90%가 기각됐고 네. 한 명만 발부가 됐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체포동의안 올릴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국회에서 통과는 시키겠죠. 민주당이 똘똘 뭉치가 있는데 그 통과는 당연하죠. 시키겠어요. 통과는 시키겠지만 네. 아무리 솔직히 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법을 뒤로 배웠더라도 이거 영장 발부 못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상식을 벗어난 일이 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화이팅 뭐 이런 문자라도 진짜 보냈다. 아니면은 이 지금 검찰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이게 추미애 의원이 제기한 건데 계엄 발동 4일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30일 날 그 당신 대통령 용산에서 대통령 만나지 않았느냐. 그때 미리 귀뜸받은 거 아니야.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검찰에서 지금 이런 주장을 요사이 내세우고 하는 있다고. 말이 그렇잖아요. 계엄은 이미 3,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사전 통보를 했다는 식으로 자꾸 그렇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문사회에서도 그 앞에 6개월, 뒤로 4개월, 10개월 동안 그 행동을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보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로 밀고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네. 우리 공문사회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바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측근이나 참모들하고 석 달 전이 아니라 3년 전에 미리 상의하면 그게 유법입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나는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긴급 시기에 네. 과연 국가 긴급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궁금해요. 가령 북한이 아닌 말로 어느 시기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가령 우리 영토의 일부에 포격을 가하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러면 이재명은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 선포 안 합니까? 비상계엄 선포 못 하죠. 하면 내란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좀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기가 막힌 거는 그런 식으로 뭐 몇 달 전에 뭐 누구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으로 만난 자리 또는 뭐 반 비공개 이런 자리에서 계엄에 관한 얘기를 꺼낸 적이 있다더라. 이게 뭐 어마어마한 범법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것이 유통되고 소비가 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대목대목 야 이게 왜 이거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역풍 맞을까 봐. 그런데 그런지. 대통령이 그 취임을 하고 나면요. 네. 아마 그 각
그 파트별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꼭 알아두셔야 될 뭐 문제. 네. 이 국가 긴급군 선포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고를 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매뉴얼도 주요 매뉴얼 네. 뭐 어떻게 돌아갑니다 하는 네. 그거 네. 다 보고를 합니다. 네. 가령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네. 된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고 다 보고가 다 되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같으면 핵을 언제 어떻게 사용을 그 해야 핵 된다는 가방 거죠. 인수인계를 영십으로 딱 봤잖아요. 제일 먼저 그부터 보고한다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에게는 국가 긴급군이 당연히 보고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NSC를 언제 이래야 됩니다 하는 것도 그렇죠. 보고를 다 할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한 행사를 두고 네.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네. 거꾸로 나는 아까 내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항에 내려서 또 와가지고 신문에 나기로는 내가 보기로는 그래요. 처음 지시가 그 검사 감찰하고 그 변호사들 수사하라 이런 거야말로 내가 보기로는 권력이 사유합니다. 그래서 나는 야 어쩌려고 지금 이렇게 권력이 벌써 한 귀퉁이가 허물어지고 있느냐. 이번에 추경호에 대한 영장 청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상적인 정권 같으면요. 누가 그런 말 하면 야 설득 사라지. 그거 어떻게 이게 어떻게 내는 주요 업무 종사야 하지 마. 하면 오히려 역풍 불어 하지 마. 이렇게 할 판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이걸 만장일치로 또 밀어붙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한 거는 이거는 도피성 출국이다. 이런 의혹을 갖고 지금 수사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를 했다 하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당시 이제 법무차관이었습니다. 네. 조태용 안보실장, 그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또 함께 다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순직 해병 이 최상병 사망 요 사건의 수사 외압이 커지자 이 이종섭 저 대사를 빨리 피신시키기 위해서 그냥 야 모로코랑 엮어서 빨리 보내라고 해갖고 보냈다라고 하는 게 요 특검의 입장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이제 기시감이 저는 드는데 이 졸속으로 인사 검증을 하고 굉장히 서둘러서 자격 심사나 뭐 검증, 법무부 출금 해제 뭐 이런 절차가 과도하게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교부 자격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엔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거든요. 네. 유엔 대사 자격 심사는 잘 이루어졌나요? 그래서요. 네? 나는 유엔 대사 네. 대통령의 변호인. 그분이 네. 뭐 기본적인 외교에 관한 공부가 되었을까? 네. 그리고 국제 정착에 대해서 어떤 식견을 갖고 있을까? 그게 참 몹시 궁금해요. 뭐 대통령과 연순 동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법률 공부를 다 되고 계시겠지만 이 국제 정착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식견이 없고는 유엔 대사는 할 수가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네. 참 옛날 같으면 그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렇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상 자기 사위를 그 주 유엔 대사로 보냈잖아요. 마지막에 그 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꼭 공부를 해라. 공부하지 않고는 네네네. 무슨 자리든 힘이 드는 것이다. 그렇죠. 공부하라고. 예. 왜 그런 거 우리나라에 있으면 자꾸 신문에 구설수에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위라는 것도 감추고 있었는데 네. 그걸 주 유엔 대사로 보내면서 공부하라고. 네. 아니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 대사로 갈 때 사실은 좀 뜬금없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뜬금없었죠. 네.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언론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고 호주에게 우리가 예. 방산, 맞습니다. 예,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그래서 이종석 이 장관이 예. 대사로 가는 것이다. 뭐 이런 네. 이상한 핑계에 비슷한 얘기도 맞습니다. 나오고. 예. 근데 요거를 이제 도피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윤석열, 박성재, 심우정 이제 기소를 했다.
뭐 이제 끊임없이 이제 사건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고 계속 이제 그 추동력을 얻어야 되니까 각 사건들에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기소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참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식견이 짧은 거예요. 네. 대사로 보낼 것 같았으면 네. 저기 짐바브웨 대사 이런 데로 아프리카 자꾸 먼 곳으로 보내놨으면 이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인구도 많고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짐바브웨 같은 데 조용하잖아요. 짐바브웨에 대한 로망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짐바브웨가 그리 좋대요.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나라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 네. 전 변호사님 짐바브웨. 망명을 가게 된다면 맞아요. 짐바브웨라고 짐바브웨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라. 공언. 예, 짐바브웨는 예, 네. 돈을 좀 들고 가면 명예추장 자료도 주고 네. 이래서 명예추장. 명예추장이 전추장. 되면 좋습니다. 네. 노후가 그렇게 편하답니다. 아. 벌거벗고 그 누구 자도 그렇지. 예, 딱 의상비가 안 드는. 예, 다 주변에 지켜준대요. 이 뱀 같은 게 침범 못하도록. 네. 자, 참 제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두 분을 예, 초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혹시 가고 싶은 분들 있으면 여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나도.